자, 오늘 정규 분포라는 걸 할 건데, 지금까지 이제 한 거, 이산 확률 분포라는 게 있었지? 그치? 그래서 얘는 확률 분포 표 같은 거를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그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 라고 불렀었지? 맞지? 맞니? 그리고 여기에서 이 함수의 함수 값이 확률이 되는 거였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중에서 특별히 이름이 붙어 있는 게 하나가 있었지. 그게 뭐였어? 이항분포라고 하는 게 있었지? 맞니? 그치?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했었고, 그치? 그리고 y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가 있어서 이런 관계가 있다면 이거 얘가 이런 관계가 있었고, 그치? 그 다음에 vy는 뭐였지? 민준아? vy가 뭐였어? 루트? 네? vy 어떻게 구했어? 헐. a 제곱 vx 요거였었고, 시그마 y는 뭐였어? 절대값 a 시그마 x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리고 요 관계는 이후에 나오는 모든 거에 다 적용되는 애들이라고 그랬고, 그치? 기억나니? 그치? 그럼 여기에서 이제 수많은 이산 확률 분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놈을 이항 분포라고 불렀었고, 요거를 x는 이렇게 생긴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이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었지. 맞지? 그럼 여기 이항 분포에서 평균이 뭐였니? 지영아. MP. 그 다음에 분산은 MPQ였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MPQ 그렇게 되는 거였지. 맞지?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서 이제 이산 확률 분포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뭘 했어?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걸 했었지. 그치? 연속 확률 분포.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도 이제 수없이 많은 연속 확률 분포가 있었고, 그치? 그래서 근데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연속으로 바뀌면. 확률 분포표는 작성할 수 없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하면 얘는 확률 변수 x가 실수 전체나 또는 실수의 한 부분 요걸 값으로 취하는 변수라고 그랬지? 맞니? 자,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 대신에 뭐가 있다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게 있었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때는 확률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영역에 넓이를 구해서 얘가 확률의 역할을 하는 거였지. 맞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 요 밑에 쓴 요거는 이제 이후에도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다 적용되는 거라 그랬고, 구조가 이제 거의 비슷한 거야. 여기서 얘도 마찬가지로 확률 밀도, 얘는 확률 이산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확률 질량 함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그랬지. 없으면 표를 작성해서 그냥 구하면 된다고 그랬고. 근데 연속 확률 분포는 영역의 넓이를 확률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맞지? 자, 그 중에서 그럼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떤 함수로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혹은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확률 분포가 막 수없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겠네. 그치? 그 중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하려는 게 이산 확률 분포에서 특별한 하나, 이항 분포처럼 연속 확률 분포에서도 특별한 하나가 있는 거야. 그게 정규 분포라고 부를 거야, 걔를. 알겠지? 자, 그러면 정규 분포가 되는 이제 자격들을 보면 얘가 확률 변수 x가 실수 전체를 값으로 취한다. 실수의 한 부분이 아니라 실수 전체를 다 값으로 취해야 돼. 일단 확률 변수가. 그렇지? 모든 실수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x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놈이 fx라고 하면 걔를 오케이? 이 함수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그리고 x의 범위가 뭐라고? 모든 실수를 값으로 취한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 x가 뭐가 되겠어? 여기 스몰 x라고 쓰는 게 보기 편하겠네.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이런 걸 값으로 취해야 되겠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일단 실수 전체를 다 값으로 취하고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긴 아주 요상하게 생긴 이렇게 생긴 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 걔를 우리는 정규 분포다라고 부를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루트 2파이는 상수지, 상수. 맞지? 근데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요 m이라고 하는 놈, 요 m이라고 하는 놈은 m이 뭐를 의미하냐면 x의 평균 얘를 의미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시그마가 x의 표준 편차 요걸 의미하는 거고. 알겠니? 자, 그러면 요 함수를 보면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미 나와 있는 거네.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놈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름을 붙여서 정규 분포라고 불렀잖아. 근데 이산 확률 변수에서 우리 특별한 놈 하나 이항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자세하게 다 쓰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기호로 표현을 했지. 맞지? 얘도 마찬가지야.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아주 특별한 한 녀석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기호로 나타낼 거야. 알겠지? 그 기호가 뭐냐면 확률 변수 x가 n이라는 기호를 써서 평균, 표준 편차 제곱 이렇게 분산 이렇게 생긴 분포를 따른다. 물결 표시 이렇게.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요 내용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요 표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이거 상수지? 이거 표준 편차라고 했지? 표준 편차 제곱이네? 평균이네? 상수잖아? E는 뭘까? E.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종호에 들어봤니? EBS. 헐. 2.718288.1. 지영이 들어봤지? 야, 이 미적분 특강 때 들었잖아. 맨 처음에 나온 건데. 자, 여기서 우리 파이라고 하는 문자가 뭐였어?
3.141592 점점점 이렇게 나가지. 순환하지 않는 무리수. 근데 워낙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파이라는 기호를 써서 계속 사용을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2라고 하는 놈도 파이 못지않게 자주 사용되는 순환하지 않는 무리수야. 오케이? 얘를 자연상수라고 부를 거고, 오케이? 자연상수. 그리고 대략 2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2.71828 점점점 이런 숫자인데 그냥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뭐냐면 2.7보다 아주 조금 큰 무리수다. 이 정도만 딱 기억하는 걸로 충분하다. 오케이? 2.7보다 약간 큰.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는 놈이 있어서 1차 함수로 예를 들어서 주어지면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전체 영역의 넓이가 1 이렇게 해놓고 해당 영역의 넓이를 구하면 그 놈이 확률이 됐었잖아. 그럼 얘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네. 그치? 맞지? 맞니? 그러면 여기서 이 앞에 붙어 있는 이 녀석은 상수지. 맞지? 자, 그리고 얘 x가 변수네. 얘 나머지 애들은 다 상수고. 그리고 얘는 우리 지수함수에서 밑의 역할을 하겠네. 맞지?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얘는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근데 여기 변수에 x제곱이 올라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x제곱. 알겠니? 이해되지? 뭔 말인지? 자, 그래서 자, 한번 올려보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긴 놈 이렇게 이제 잡아서 얘를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얘다. 이렇게 된 거지. 알겠지? 자, 그런데 이 그래프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생겨 먹었거든? 자, 얘가 지금 이제 일부분만 그려갖고 좀 그런데 정확하게는 확률 변수 x가 모든 실수를 다 취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정확하게는 이렇게 생긴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생긴 곡선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 과정에서 그 문과 과정에서는 그래프를 명확하게 그릴 수 있는 함수 상태가 아니야, 지금. 알겠니? 자, 그런데 이과생이라면 이제 미적분을 배웠어, 만약에. 그러면 미분을 해갖고 이렇게 이제 그래프 모양을 그려낼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이 전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 확률 밀도 함수니까 1이 돼야 되겠지. 맞지? 그럼 만약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그치? 근데 이거는 이과 미적분을 배우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아, 이 함수를 적분이라는 걸 해가지고 넓이를 구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함수는 이과 미적분을 다 배운 놈이라 할지라도 적분해서 계산할 수 없다. 넓이 계산을 계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즉 하고 싶은 얘기는 고등학교 과정 안에서는 이 넓이를 계산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는 알아야 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그냥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한번 유출을 해보자. 어차피 얘는 여기 붙어 있는 놈은 상수기 때문에 위아래로 그냥 늘렸다 줄였다, 이 크기는 이 지수함수를 위아래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이 변수지. 그 다음에 걔를 뭐 평행 이동하고 막 이런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간단하게 보면 fx를 그냥 요 그래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생긴 놈. 얘하고 그래프 윤곽선은 거의 유사하겠지. 맞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얘는 변수에 제곱이 들어갔어. 짝수 제곱. 그러면 fx하고 f-x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네. 이거 지금 우함수지. y축 대칭이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0, 어딘가를 지나가겠지. 이거 그래프는 0,1을 지나갈 거고, 그치? 맞네? 자, 그 다음에 x가 요게 한없이 커지면 전체 fx의 값은 어떻게 될까? x가 무한히 커졌어. 그럼 전체는 점점 어떻게 될까? 무한히 커지면. 요 x의 값이 무한히 커지면 전체 값은 점점 어떻게 될까? 작아지지. 맞지? 그러면 x가 무한히 커지면 점점 이렇게 작아지겠네. 이렇게. 점점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작아지겠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x축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지. 0이 될 수도 없겠네, 심지어. 그래서 그냥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x축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x축이 점근선이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러면 저기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가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겠네. y축 대칭이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서 이런 형태로 일단 그려지는 거거든. 알겠니? 자, 그런데 이거는, 이 그래프는 얘를 그린 거지. 맞지? 얘를 그린 게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x-m이니까 요것만 놓고 보면 x = m이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겠네. 그래서 x = m이라는 그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었을 때 요거에 대해서 이 그래프 윤곽선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됐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지면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맞지? 자,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을 다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넓이 계산을 못 한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이거야. 뭐냐면 항상 모든 실수에서 x축 위에 있다. 그 다음에 종 모양으로 생겼다. 그 다음에 평균 x = m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알겠니? 이 선대칭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 선대칭이라는 걸 가지고 좌우 대칭성을 이용해서 넓이 계산을 할 거야, 나중에. 알겠지? 얘는 이 그래프는 우함수가 아니지. 이 그래프는 우함수지만 얘는 그냥 선대칭인 거지. 우함수를 어떻게든 평행이동시켰다라고 볼 수 있지. 그치? 평균이 0이 되면 이제 우함수가 되겠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 이 확률 변수는 모든 실수를 다 값으로 취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특별히 이제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여기가 A, 여기가 B지. 그러면 이 넓이가 원하는 확률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 넓이는 이제 대칭성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지난번에 선을 넘어가지고 동영상을 했는데 오늘도 좀 위험할 뻔했네. 선을 하나 그어놔야겠다. 자, 이제 바이블 포인트를 보면 여기서 정규 분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 요거.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식 전체를 암기할 필요는 없어. 알겠지? 그냥 이해만 해두면 돼. 알겠지? 왜냐면 이 식 자체를 반드시 알아야만 답을 낼 수 있는 문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정규분포라는 이름을 써서 부른 거고, 그 다음에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는 소리네. 그 정규분포를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했네. 그래서 이 전체를 간단하게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이 모든 내용이 딱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정규분포 곡선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니까 어떻게? 종 모양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됐니?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여기 보면 저 확률 밀도 함수는 어디에 대해서 선대칭이라고? x 이꼴 m에 대해서 선대칭이지. 맞지? 자, 그러면 m이 만약에 커지면, 평균이 커지면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움직이겠네? m이 작아지면 왼쪽으로 움직이겠네? 그래프 모양은 변하지 않겠네. m이 변해도. 그냥 위치만 좌우로 이동을 하는 거지. m의 크기에 따라서. 맞니?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그 얘기야. m의 값이 일정할 때, m의 값이 일정할 때가 아니고. 어디 갔어? m의 값이 달라지면 대칭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 얘기지. 알겠지? 자, 그런데 fx가 지금 저 그래프란 말이야. 오케이? 만약에 그럼 요점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 여기가 m이었으니까 x에다가 m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이 지수가 얼마가 돼? 그럼 2의 영승은 1이지. 그럼 뭐만 남아? 얘만 남지. 그래서 요 꼭대기에 있는 요 점의 좌표가 m,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아니? 자, 그러면 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 이 녀석이 fx의 최대값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시그마 루트 2파이는 고정된 상수니까 시그마 표준 편차가 커지면 이 최대값은 어떻게 돼? 작아지지. 그치? 만약에 시그마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 커지지. 자, 그러니까 시그마가 만약에 커지면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낮아진다는 소리네. 근데 전체 영역의 넓이는 항상 1이어야지. 그럼 여기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요 바깥쪽이 커진다는 얘기겠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겠네, 점점. 이런 식으로. 그지? 맞지? 자, 그래서 시그마가 커지면 낮아지겠네. 그치? 가운데가 낮아진다. 그리고 양옆으로 퍼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시그마가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 시그마가 작아지면 가운데가 어떻게 돼? 높아지겠네. 그 다음에 양옆으로 어떻게 돼? 양옆으로는 얘가 높아지면서 양옆으로는 점점 좁아지겠네. 그지? 맞지? 양옆은 아래로 어떻게 돼? 좁아진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아니? 근데 이걸 의미로 가만히 해석을 해보면 시그마가 뭐였어? 표준 편차지.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를 측정을 하는 거잖아. 평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시그마가 커진다는 얘기는 평균 주변에 별량이 몰린다는 소리지. 맞지? 시그마가 작아지면,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흩어진 정도가 작아진 거잖아. 그러니까 시그마가 작아지면 평균 근방으로 별량들이 막 이렇게 몰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운데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 그 다음에 시그마가 커지면 평균을 중심으로 별량들이 막 흩어진다는 소리지. 그러면 점점 이렇게 분산이 많이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가운데가 더 낮아지고 양옆이 더 퍼진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네. 알겠지? 이제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여기 지금 평균이 일정할 때 시그마가 커지면 그 다음에 시그마의 값이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그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4번과 5번을 제일 먼저 한 이유가 요거는 실제로 문제로 나와서 그래. 그러니까 시그마하고 표준편차 시그마하고 평균 m이 값이 막 달라지는 정규분포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그래프를 막 여러 개를 준 다음에
다음 중에서 평균이 가장 큰 놈이 뭐냐?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놈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라는 게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 2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 그러면 평균에 대해서 선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 이거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x축이 점근선이네. 맞지? 그건 이제 그래프 모양만 그래프 모양은 제대로 기억을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 알겠지? 자, 표준 정규 분포라고 있는데, 표준 정규 분포. 얘도 일종의 정규 분포잖아. 정규 분포라고 이름이 다 붙어 있잖아. 근데 정규 분포를 보면 x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이 x의 확률 밀도 함수인, 자, 좀 전에 다 한 얘기야. fx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다가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요게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랬죠. 맞지? 자, 그런데 평균과 시그마가 막 변하면 이 그 정규 분포라고 하는 놈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 그치? 뭐 아무리 대칭성을 이용한다라고 하지만 어차피 넓이를 직접 구할 수 없는 곡선이잖아, 지금. 그러면 이 대칭성을 이용하는 걸 다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지. 맞지? 그러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딱 기준이 되는 정규 분포들 중에서 기준이 되는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걸 딱 하나 만들어내고, 오케이? 이제 그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걸 이용을 해서 모든 정규 분포의 확률 계산, 즉 넓이 계산을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건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인데 뭐냐면 평균 m이 0이고, 즉 m이 0이라는 얘기는 이 곡선이 원래 x 이퀄 m에 대해서 대칭이었는데 평균이 m이 0이 되면 y축 대칭으로 바뀌어 버리겠네. 맞지? 평균이 0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1인 정규 분포, 이거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그러면 얘는 정확히 y축 대칭이 딱 되면서 0 이렇게 되겠네? 맞지? 됐니? 자, 그래서 이제 다른 확률 변수들하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특별히 Z라고 하는 문자를 쓸 거야. 알겠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 Z라고 하는 놈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기 때문에 물결 표시 써서 정규 분포 0, 1 이걸 따르겠네. 맞지? 됐니? 자, 그런데 여기서 위에 이 식을 보면 m,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을 해놨잖아. 맞지? 여기서 1의 제곱을 하면 얼마야? 역시 1이지. 그냥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도 똑같은 거지. 그런데 아예 정규 분포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항상 여기를 표준 편차 제곱으로 나타내는 걸 습관으로 들여야 돼. 왜냐면 분산을 사용하는 것보다 여기서는 표준 편차를 찾아서 표준 편차를 구해서 식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야. 그런데 얘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표준 편차가 자연수나 뭐 이런 숫자면은 별로 그냥 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제 자유롭게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표준 편차가 무리수야. 표준 편차가 만약에 루트 2라고 하자. 그러면 루트 2의 제곱이 여기 들어가야 되지. 그치? 자, 그러면 루트 2의 제곱이라고 쓰는 사람보다 그냥 2라고 쓰는 사람이 더 많겠네? 맞지? 그런데 계산을 하다 보면 시그마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표현의 이제 그 단순성을 위해서 2라고 썼다가 표준 편차 루트 2를 써야 되는데 2라고 쓰는 실수들을, 계산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해. 알겠지? 그래서 항상 정규분포가 등장하면 평균 콤마 표준 편차 제곱 이런 형태로 항상 쓰는 습관을 들여야 돼. 표준 편차가 좀 지저분하게 생겨도.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 그러면 이 넓이가 얼마일까? 전체 넓이가 1이잖아. 그 이 반쪽의 넓이가 얼마겠어? 0.5겠네? 2분의 1, 0.5. 그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만약에 안다라고 해보자. 알고 있어? 문제 속에 제시가 됐다라고 해보자. 요만큼의 넓이가. 그러면 얘랑 딱 대칭이 되는 요만큼의 넓이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이제 대칭성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어차피 이제 뭐 고등학교 과정을 다 배운 놈이라 할지라도 넓이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무슨 짓을 해놨냐면 0부터 얼마까지, 0부터 얼마까지, 0부터 얼마까지, 0부터 얼마까지, 0부터 얼마까지 이 넓이들을 몽땅 계산을 다 해놨어. 그게 어딨냐면 책 맨 뒤에 보자. 책 맨 뒤에 308쪽을 보면 308쪽을 보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하는 게 있지? 맞지? 표준 정규 분포표. 자, 그 표를 잠깐 보면 그 우리 수원할 때 상용로그 할 때 상용로그 표 이런 거 이제 보는 법 배웠잖아. 그거랑 거의 유사해. 이 표를 잠깐 보면 얘가 이제 처음에 조그맣게 소문자 Z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에 이제 0.00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갔니? 계속 갔지? 0. 어디까지 가? 0.09까지 갔지? 그치? 그리고 이 사이에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는 거야. 0.04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자. 그리고 이쪽도 0.0에서 출발을 해서 계속 가서 중간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2.0이라고 하는 걸 보자. 2.0. 자, 그러면 여기 2.0과 0.04가 만나는 여기가 숫자가 뭐야? 2.0과 0.04가 만나는 숫자. 0.4793 이렇게 써있지? 그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지금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낸 거야. 여기 세로줄에 있는 걸. 그 다음에 이 가로줄에 있는 걸 소수 두 번째 자리를 표현을 한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확률 P 0보다 크거나 같고 확률 변수 Z가 2.0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이 숫자 0.4793이다 라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숫자가 그 왼쪽 제일 끝을 보면 이 두 개가 만나는 데가 0.00이지. 그러니까 0일 수밖에 없지. 0부터 0까지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끝을 보면 3.49지. 오른쪽 제일 하단을 보면 3.49잖아. 그러면 0보다 크거나 하고 3.49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0.4998이라는 말이지. 맞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몽땅 다 계산을 해 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의미가 여기 0부터 여기가 2.04라고 하면 이만큼의 넓이가
0.4793이다. 이렇게.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할 때, 이제 확률 계산을 할 때, 문제 속에서 이 확률 분포표, 그러니까 확률 분포표가 아니라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그 문제 풀이에 필요한 놈들만 일부분만 딱 떼다가 문제 속에 제시를 해줄 거야. 알겠지? 그걸 보고 확률 계산을 하는 거야. 알겠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네. 이 그러니까 이 표준 정규 분포표는 표준 정규 분포표지. 그러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에 해당하는 것에만 해당되겠네? 맞지? 그러면 이 표준 정규 분포를 하기 이전에 그냥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 아닐 수도 있고 표준 편차가 1이 아닐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럼 이 표를 적용할 수 있어, 없어? 이 표를 적용할 수 없지. 그래서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이 표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정규 분포를 그냥 정규 분포, 그러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가 평균이 0이 아니고 표준 편차가 1이 아닌 그런 모든 정규 분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을 시킬 수 있어야 돼. 알겠니? 그래야지 이 표를 보고 확률 계산을 할 수 있겠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이 녀석을, 변환하는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를 거냐 하면 표준화라고 부를 거야. 알겠지? 그냥 일반적인 정규 분포 X, 정규 분포를 따르는 X라는 확률 변수를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Z라고 하는 확률 변수로 이렇게 변환을 시키는 걸 표준화라고 한다는 얘기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보자. fx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게 그냥 일반적인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지. 맞지? 자, 그러면 Z라고 하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Z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를 한번 써보자. 평균이 얼마였어? 표준 편차는? 그럼 시그마가 1이겠네? m이 0이겠네? x 대신에 z가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루트 2파이분의 1, 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뭐가 되니? z 제곱 이렇게 되겠네?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x라고 하는 정규 분포,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x라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얘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꾼다는 얘기는 z로 바꿔서 정규 분포 0에 1의 제곱 이렇게 생긴 놈으로 변환을 시킨다는 거겠네? 맞지? 그러면 이제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변신한다는 얘기가 되겠네?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 여기 2하고 2는 그대로 있네. 맞지? 마이너스도 그대로 있지. 맞지? 그럼 만약에 여기서 제곱이 있으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라고 하는 놈을 그냥 z제곱으로 변신시킬 수 있으면 되겠네. 그럼 일종의 치환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 시그마 분의 이거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m을 만약에 z라고 치환을 하면 이렇게 쓰면 얘가 그냥 일반적인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고, 얘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겠네. 자, 그런데 우리 요 식이 이제 의미를 가지는 게 우리 계속 이제 적용된다는 거 있었잖아. y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어떤 상수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가지고 y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다 계산할 수 있었지. 맞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럼 Z가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런 일이 벌어지겠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니? 근데 시그마하고 m은 상수였잖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2의 z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시그마분의 1, 2의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되겠네. 맞지? 자, 그런데 x의 평균이 m이었지. 얘가 지금 m이었지? 그럼 시그마분의 m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니까 얘가 0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vz를 구해보면 이거 제곱을 해야 되지. 그래서 시그마 제곱분의 1에다가 vx 이렇게 되는데 vx가 시그마 제곱이지. 그래서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시그마 z도 어떻게 돼?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주어져 있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할 때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그냥 이 새로운 확률 변수지. 얘가 표준 정규분포로 변신하겠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걸 자유롭게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평균과 표준 편차가 0과 1이 아닌 확률,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주어졌을 때 표준 정규분포로 변신을 시켜서 확률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반드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오케이? 지금 여기 밑에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게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놓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시 설명해 보면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 0,1 얘를 따를 때라고 하면 그러니까 문제 속에 대부분 이제 문장으로 이렇게 제시가 될 거야. 그러면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 문제를 이제 요약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 문장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걸.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표현 속에 이제 그러면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와 있으니까 대입을 하면 저렇게 생긴 놈이 나오겠지. 얘는 y축 대칭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거고 요 0의 즉 y축의 오른쪽은 확률 계산을 전부 다 해놨다 그랬지.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넓이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알겠니? 그래서 밑에 있는 얘가 지금 이제 1.9와 0.06이 만났어. 그러면 얘가 의미하고 있는 게 P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4750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밑에 이그젬플을 하나 보자. 평균이 0이 아니고 표준 편차가 1이 아닌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 Z로 변신을 시켜서 표를 보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속에 제시가 된 거를 보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얘를 따른대. 그럼 얘를 보고 딱 보고 x가 정규 분포 16의 3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오케이? 됐니? 그 다음에 가로 1번을 보면 확률 변수 x가 22 이상일 확률을 구해보래. 그러면 P의 x가 22 이상일 확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지. 알겠지? 됐니? 민준아? 졸리면 서서 들어. 얘를 지금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지? 자,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치? x라는 변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요거를 딱 보고 여기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준 편차 시그마 3이지. 요거 분에 확률 변수 x 마이너스 평균 16 이렇게 바꾸면 얘가 z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자, 그러면 x가 2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3분의 x-16. 얘가 지금 z잖아? z. 그러면 3분의 22-1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네? 이제 자, 그래서 z가 이거 계산했더니 2야.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잖아. 자, 그런데 표준 정규 분포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다 사이 뭐 요때의 넓이를 구해 놓은 거라고 그랬지. 근데 얘는 뭐라? 2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러니까 여기 2가 있으면 요만큼의 넓이를 계산을 해야 돼. 알겠니? 그런데 요 반쪽의 넓이가 얼마라고? 0.5라 그랬지. 그래서 0.5에서 0에서 2 사이의 넓이 0.5에서 요만큼의 넓이를 제거를 하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z가 0보다 크거나 같다 0.5 거기에서 이거를 제거를 하면 얘가 나오겠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게 이제 표를 보고 찾으면 0.477이 이렇게 돼서 0.5에서 0.477을 빼면 0.0228 그래서 얘가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지. 알겠니? 알았니? 알겠지? 그러니까 그 표에서 세로선 쭉 내려갔을 때 2.0과 오른쪽 0.00 걔가 만나는 점 그걸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윤준아? 서서 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미리 지금 말해두는데 이게 수능에서 확통을 선택을 하잖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출제 확률이 수능 기준으로 100%야. 그리고 출제가 되면 무조건 4점짜리고. 알겠니? 학교 내신에는 무조건 출제가 되겠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19 이상 22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 19 이상 22 이하. 그러면 이렇게 일단 쓸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바꾸는 거야. 가운데 확률 변수 x 16을 빼고 3으로 나눈 거지. 그래서 16을 빼고 19에서 16을 빼고 3으로 나눴고 22에서 16을 빼고 3으로 나눴네. 그렇지? 그럼 계산했더니 1에서 2까지래. 그렇지? 그럼 1에서 2까지니까 요 넓이지. 그래서 표가 어차피 0에서 어디까지 이것만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0에서 2까지의 넓이를 먼저 찾고 0에서 2까지의 넓이를 찾고 0에서 1까지의 넓이를 제거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0에서 2 사이에서의 확률, 그 다음에 0에서 1 사이의 확률을 이렇게 뺀 거네.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다시 표에서 이렇게 찾아서 0.1359 이렇게 된 거지. 이게 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거고.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개념서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지. 실제로는 문제 속에 필요한 만큼 혹은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그치? 왜냐면 우리 상록로그나 이런 거 풀 때 로그 2만 알면 되는데 괜히 그냥 쓸데없이 로그 3도 제시가 돼주는 경우도 있잖아. 맞지? 그런 경우처럼 이제 딱 필요한 것만 제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것보다 약간 더 많이 제시가 될 수도 있어. 더 많이 제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어디서 사용이 될까 도대체? 니들 이제 그 전국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보면 성적표 나오잖아? 거기에 막 표준 편차 이런 거 나오지. 맞지? 그리고 표준 점수 이런 거 들어봤지. 맞지? 그러니까 수능을 딱 보고 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어는 막 96점이고 수학은 92점인데 표준 점수로 환산하면 수학이 훨씬 높은 점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게 이것들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 국어 과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고 수학 과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한 다음에 걔네를 둘 다 표준화를 시킨 거야. 알겠니? 그래서 표준화를 딱 시켰을 때 이제 국어 과목에 96점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하고 수학 과목에 92점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을 딱 비교를 해보면 이게 역전이 되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수학이 더 높아지는 거야. 원 점수가 더 낮더라도. 알겠니? 이제 그런 데서 주로 사용이 돼. 알겠지?
자, 여기서도 이제 바이블 포인트 잠깐 요약 정리해보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1인, 이런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를 거고, 이제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제시가 되겠네. 이제 중요한 건 뭐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a, 그러니까 그 확률 변수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얘네들을 다 표준화를 시켜서 표를 보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개념이 하나 남았는데 문제를 몇 개 푼 다음에 다시 돌아갈게. 자, 예제 2번. 뭐야, 왜 작동을 안 해, 또. 그냥 풀자. 자, 재물포고등학교? 교재 만든 사람이 인천 사람인가 본데? 지역색이 들어갔네. 자, 어쨌든 재물포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400명의 몸무게는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5k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때라고 돼 있지. 대부분 이제 요 단원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한글로 막 이렇게 풀어헤쳐져 있어. 알겠지? 그럼 여기 딱 보면, 그러면 여기 재물포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400명의 몸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 따르니까 얘가 정규 분포 60,5의 제곱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를 따르겠네. 알겠지? 자,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복잡하게 써놨는데 문제를 딱 보고 요만큼 대신에 요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써내려갈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몸무게가 72.5kg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몇 %인지 구하여라 라고 했네.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건 일단 P, X가 72.5 이상 요 확률을 먼저 찾아야 되겠네. 자, 그러면 요 확률을 표준화를 시켜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돼? Z로 바꾸면 5분의 뭐에서 뭘 빼? X에서 60을 빼야 되지. 5분의 얼마야? 12.5 이렇게 되겠네. 맞니? 그러면 요 식이 5분의 12.5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얼마야? 2.5지. 자, 그래서 얘가 P, Z가 2.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지. 그런데 표는 어떻게 돼 있어? 여기 나와 있는 거에 여기 스몰 z 요거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 0.192로는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0.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1915라는 소리고 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3413 요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쨌든 0과 어디 사이지. 근데 얘는 지금 2.5보다 크거나 같네. 그럼 어떻게 돼? B 뭐라고 써야 되겠어? 2.5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구하려면 0.5에서 B 0보다 크거나 같고 2.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제거해야 되겠네. 그러면 요거네. 맞지? 그럼 0.5 빼기 0.4938 얘가 되겠네. 그럼 확률이 얼마야? 0.0062 이렇게 되겠네. 아니? 그럼 전체의 몇 %야? 몇 %지? 그치? 0.62%.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걸 보면 몸무게가
52.5 이상 70 이하인 남학생. 일단 확률부터 먼저 구해야 돼. 전체 몇 %인지. 그래서 52.5 이상 x가 70 이하 이 확률을 먼저 찾아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또 표준화를 시켜야 되겠다. 5분의 얼마야? 앞에 건 52.5에서 60을 빼야 되지. 그럼 얼마가 되니?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7.5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얘가 Z로 바뀔 거고 5분의 70 이렇게 되겠네. 맞니? 지영아 맞니? 70 마이너스 60. 70이 아니고 10이지. 그지? 됐니? 자,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7.5가 얼마야? 그래서 P 마이너스 1.5 Z가 2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근데 표에는 지금 음수값은 당연히 없지. 그런데 마이너스 1.5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어차피 넓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고 Z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플러스 P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네. 자, 그런데 요만큼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네. 대칭성 때문에. 그래서 0에서 1.5까지가 얼마야? 0.4332지. 그치? 0.4332.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는 얼마야? 0.4772네. 그래서 얘는 0.4332 플러스 0.4772 이렇게 되겠네. 맞니? 됐어 여기까지? 그럼 이거 값이 얼마야? 계산할 수 있지. 몇 %인지. 그럼 퍼센트가 나왔네. 몇 명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400명 중에 몇 명인지 계산만 하면 되겠네. 됐니?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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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12가 응. 364명이라는. 왜냐면 그 퍼센트는 근사값인 거지 결국. 확률이 그렇다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대략 364.16명이래. 근데 사람은 0.16명이라는 단위로 셀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가장 적은, 이거보다 살짝 적은 364명이 답이 되는 거야. 364.9명. 그래도 그걸 넘어설 수는 없잖아. 365명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364점, 예를 들어서 무슨 반올림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뭐 364.5 이렇게 나왔어. 반올림 하면 365명이 오지. 근데 사람을 반올림 한다는 게 말이 되니? 안 되지. 이렇게 나와도 364명인 거야. 알겠지? 자. 교재 만든 사람의 사심이 잔뜩 들어간 문제네. 자, 모자이크 처리하자. 알겠지?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상위 8%는 수학 수행평가에서 1등급을 받는다라고 했네. 야, 근데 수학 수행평가는 대부분 1등급 받지 않냐?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데? 자, 어쨌든 상위 8%는 수행평가에서 1등급을 받는데, 수행평가 성적은 평균이, 자, 여기 나와 있네. 수학, 여기서부터 평균이 할 때 여기까지 약 두 줄에 해당하는 거. 얘가 수행평가 성적을, 즉 수행평가 성적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얘는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항상 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등급을 받은 학생의 최저 점수라고 했네. 맞니? 자, 그러면 최저 점수를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최저 점수를 A라고 해놓고 이 A 값을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러면 P 수행평가 성적 X가 최저 점수니까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어떻게 돼야 되니? 8%니까 0.08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래서 얘가 0.08 얘가 성립을 해야 되겠네. 됐니? 알겠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는 사실은 작거나 같다가 엄밀하게는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 0.08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 속에서 여기 바로 밑에 줄에 보면 접근 방법 이래가지고 P 확률을 나타내는 거지. 수행평가 점수니까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저 점수 내가 쓴 A인 거지. 맞지? 근데 여기는 equal 0.08 이렇게 돼 있네. 이건 딱 맞아떨어지니까 그런 거야 사실. 그래서 엄밀하게는 이렇게 돼야 돼. 딱딱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얘는 지금 최저 점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니까 거기다 딱 맞아떨어진다는 의미인 거야. 근데 1등급을 받는 학생의 점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막 이딴 식으로 나올 수도 한다고. 알겠니? 그럴 때는 부등식을 이용해야 서술형 풀이에서 이제 정확한 풀이가 돼 사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문제에서는 그냥 등호로 써도 어차피 답을 내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고. 자, 그래서 이 녀석이 그러면 이제 표준화를 시켜야 되겠네. 어떻게 써야 돼? 5분의 A-30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얘가 0.08이니까 어떻게 돼? 0.08은 여기 있어 없어? 뭐보다 크거나 같다지. 여기 있네. 0.5-0.42가 0.08이지. 그러니까 1.4. 이 녀석이 1.4가 되면 되겠네. 얘가 0.08이니까. 그래서 따라서 5분의 A-32 얼마야? 1.4가 되면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A는 얼마야? 37 이렇게 나오겠네. 됐니? 자,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 내신은 물론이고 수능에도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근데 이제 유형 자체가 사실은 지금 이제 이 연속 확률 변수 이후부터 확통의 끝까지는 문제나 개념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할 거야. 굉장히 헷갈리고. 자, 그런데 그 헷갈린다라고 해서 조금 이제 뭐 이렇게 헷갈려 뭐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문제 유형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 유형들이. 그래서 요렇게 생긴 유형은 요렇게 풀면 되는구나라고 사실 심지어 그냥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냥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푸는지 기억만 하고 있어도 다 풀려. 오케이? 개념을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알겠니? 그러니까 연습만 하면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시험 문제든 수능 문제든. 알겠지? 자, 어쨌든 이 개념 이해를 하면 더 좋고, 자, 어쨌든 이렇게 표준화 시켜서 표를 보고 확률 계산을 하는 이런 패턴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수능에 무조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야. 알겠지?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항 제목이 지금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라고 돼 있네. 근데 이항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확률 분포 중에 하나였지. 그 다음에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에서 대표적인 확률 분포잖아. 그래서 이름까지 따로 그냥 붙여놓은 거고. 알겠니? 자, 그런데 이항 분포를 가만히 보면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는 정말 구하기 쉽지. 공식이 제일 단순하잖아. MP, MPQ, 루트 MPQ. 그치? 맞지? 근데 확률 계산하는 거 자체는 어때? 예를 들어서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뭐 400에 3분의 1 이런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하는 건 아주 쉽지? 맞니? 민준아, 뒤에 저기 나가서 서서 들어. 그치? 자, 그런데 요걸 가지고 P 확률 변수 X가 150보다 크거나 같고 23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할 수 있나? 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 400C 150에다가 3분의 1에 150승 곱하기 3분의 2에 250승 플러스 400C 151, 152 이렇게 가서 230까지 가야 되지. 이 계산 할 수 있니 이거? 불가능하지. 계산 못해. 맞지? 이제 나는 좀 400이라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얘는 이제 좀 단순하게 50회를 던졌네. 1회 눈이 나오는 경우가 40회 이상 45회 미만일 때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지금 50회 던졌을 때 1회 눈이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의 확률 변수는 이항분포 50,6분의 1 요걸 따르는 거지. 역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쉽게 구할 수 있어. 근데 이걸 가지고 P X가 40 이상 45 미만 요 확률을 계산을 하면 요걸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50C 40, 50C 41 앞에 붙어있는 요 녀석 계산하는 것만 해도 막 열이 막 뻗치겠네. 근데 이것도 막 6분의 1에 40제곱, 6분의 5에 10제곱 이 계산이 되니 안 되니? 불가능하지? 맞지? 그래서 근데 이제 확률 계산을 어차피 하는 게 목적이잖아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확률 계산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이거야. 자, 이렇게 생기면 이항분포였었는데 이항분포에서 n이 충분히 크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큰 거지. 그치? n이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어차피 근데 확률이 근사값이랑 마찬가지지. 근사적으로 정교분포를 따른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x가 이렇게 생긴 정교분포를 따르는데 n이 막 엄청 큰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정규분포 평균이 NP지. 그제? 표준편차가 뭐야? 루트 NPQ네. 그래서 루트 NPQ의 제곱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럼 이거는 자, 근데 책에는 NP, NPQ 이렇게 되어 있을 거거든?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 분산을 쓰지 말고 표준편차 제곱을 쓰는 습관을 들이라 그랬지? 알겠지? 실수들 많이 하니까. 자,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얘 같은 경우를 쭉 다시 한번 내려보자. 그러면 x가 이항분포 50에 6분의 1을 따르는데 이걸 가지고 x가 정규분포 2개 곱하면 얼마야? 6분의 50이지. 맞지? 3분의 25인가? 요거지? 콤마 얼마야? 6분의 5를 곱해야 되겠네. 맞지? 그럼 3분의 25에다가 뭘 곱해야 돼? 6분의 5를 곱하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얼마야? 18분의 125 이렇게 되니? 이거지? 자, 그런데 숫자가 너무 지저분해서 근데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그냥 표현하려고 저 숫자를 갖다 쓴 거야. 이렇게 되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저분해도 습관적으로 그냥
분산을 쓰는 게 아니라 표준 편차의 제곱을 쓰는 습관을 아예 그냥 들이라고. 알겠지? 표준 편차를 어차피 주로 하는 짓이 표준화를 시켜서 표를 보고 계산을 할 거잖아. 그럼 표준 편차를 이용을 하잖아.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근데 거기에서 분산을 사용하는 실수들을 많이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무조건 틀리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확률 계산, 저 확률 계산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x가 저기서는 x가 얼마야? 40보다 크거나 같고 4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녀석을 표준화 시켜서 표를 보고 확률 계산을 하는 거야. 알겠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니? 자, 이제 밑에 보면 굉장히 막 더럽게 뭔가 이상한 짓을 해놨네. 맞지? 이게 지금 이항분포는 하나하나 똑똑 떨어져 있는 그 이산확률 분포잖아. 그래서 이걸 점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찍어 놓은 거야. 여기가 이제 시행 횟수야. n이 10일 때를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생겼어. 점을 찍어서 점들을 연결을 해봤더니 n이 20일 때는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n이 50일 때는 이렇게 생겼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이렇게 생긴 종 모양의 정규분포 곡선에 가까워진다. 뭐 이 얘기인 거야 지금. 알겠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겠니? 이제 그걸 그냥 설명을 해놓은 건데 이거는 사실 굳이 몰라도 상관은 없다. 알겠지? 보고 지저분하게 느껴지면 아예 그냥 읽지 않고 넘겨도 상관이 없는 내용이야. 알았지? 왜냐하면 정석에는 저렇게 설명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이항분포에서 n이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 한 문장으로 끝내놨어. 알겠니?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엄밀한 증명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거든. 엄밀한 증명을 할 수 없는데 점을 짜딱딱 찍어서 굳이 그냥 정규분포 곡선에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걸 그냥 표현해 놓은 것 뿐이거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서 이 내용을 x가 좀 전에 계속 썼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걸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x는 정규분포 np 루트 np q 제곱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지? 근데 여기서 충분히 크다라는 말이 애매하지. 크긴 큰데 충분히가 도대체 얼마만큼이야. 그치? 근데 밑에 있네. 일반적으로 n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np가 5보다 크거나 같고 nq가 5보다 크거나 같다. p하고 q는 분명히 1보다 작지, 확률이니까. 맞지? 그래서 np를 계산하고 nq를 계산했을 때 둘 다 5보다 크거나 같으면 n이 충분히 크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쉽게 생각해보면 p가 만약에 2분의 1이야. 쉽게 생각해보면 그럼 q도 2분의 1이겠네. 그럼 n이 10만 대도 성립하겠네. 맞지? 자, 그런데 n이 10 정도면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 직접 계산하면 되잖아, 사실. 맞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표준화해야 되는 문제들은 실제로 n을 정말 크게 줘. 직접 계산이, 그러니까 이항분포로,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의 합으로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정도의 숫자로 준단 말이야. 알겠지? 알겠니?
자, 이제 이항분포의 정규분포로의 근사. 어느 대학의 땡땡 학년도 정시 모집 합격자의 1차 등록 비율은 75%였다 그랬네. 그치? 정시 합격자의 1차 등록 비율이 0.75였다는 얘기지. 그치? 그 합격자들 중에서 임의로 192명을 뽑아서 1차 등록 여부를 조사했을 때라고 했네. 근데 이 192명을 조사를 했는데 한 놈이 등록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 놈의 등록 여부에 영향을 주니 안 주니? 안 주지. 그러면 이건 192번의 독립 시행을 한 거지. 맞지? 그럼 당연히 이항분포를 따르겠네. 그렇지? 한 명을 조사했을 때 등록했을 확률이 4분의 1이겠네. 75%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서 등록한 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얘는 이항분포를 따를 거고 192의 4분의 아까 내가 말을 4분의 1이라고 했냐? 4분의 3이네. 이렇게 생긴 이항분포를 따르겠네. 192는 충분히 크지. 근데 여기서 132명 이상 등록했을 확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이게 길게 5줄에 걸쳐서 쓴 요거는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요거 1대 P X가 132 이상일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 파트의 문제들이 등장을 하면 연속 확률 변수 이후의 문제들이 등장을 하면 특히 정규분포 이후에 저렇게 문장으로 줄줄줄 되어 있는 걸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이것도 x가 192 4분의 3 이걸 따르니까 192는 충분히 크니까 정규분포를 따르겠네. 맞지? 평균이 얼마야? 얼마야? 48 곱하기 3인가? 얼마냐? 144니?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4분의 1을 여기다 또 곱해야 되지. 그래서 144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면 얼마야? 36이지? 그치? 그런데 뭐라고 쓰라고? 6의 제곱.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가 132 이상일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이걸 표준화를 시켜야 되겠네. z로. 그러면 6분의 뭐라고 써야 돼? 132 마이너스 144.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이거는 p z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인 거지. 자, 그래서 요거를 p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플러스 p z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맞니? 자, 근데 대칭성을 이용하면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2보다 작거나 같다 플러스 p z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자, 0과 2 사이의 확률이 얼마야? 0.477이지. 그 다음에 얘가 얼마야? 0.5지. 그래서 이거는 0.9772 이렇게 되겠네. 알겠니? 그래서 132명 이상 등록했을 확률이 0.9772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이라고 했네. 이것도 똑같아. 제품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른대. 어떻게 생긴? 200, 20 제곱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를 따른 거지. 맞니? 자, 그 다음에 이 공장에서는 무게가 240g 이상인 제품을 불량품으로 판정한다라고 했네. 맞니? 자, 그래서 불량품으로 판정될 확률이 뭐가 되냐면 P
x가 240 이상 이렇게 되겠네. 됐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 확률은 이제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P x가 240 이상일 확률을 계산을 해보자. 자, 그러면 표준화 시켜야 되겠네. 표준 편차가 20이고 평균이 200이지. 그럼 x가 20분의 240-200이니까 4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가 PZ가 이거부터 Z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0.5-0에서 2까지 0.48이니까 얘가 0.02 이렇게 되겠네. 맞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봐봐. 몇 개를 추출한대? 10,000개를 추출한다 그랬네. 근데 한 개를 뽑았을 때 걔가 불량일 확률이 얼마였어? 0.02지? 이제 10,000개를 뽑았어. 10,000개 중에서 불량품이 몇 개 이상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10,000번의 독립시행을 하는 거지. 한 번에 시행해서 불량일 확률이 0.02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다음 문제로 바뀌는 거야. 10,000개 중에서 불량품 개수를 확률 변수 y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10,000번의 독립시행을 할 거고 한 번 시행해서 0.02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니?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P의 y가 221 이상일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네.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야 되겠네. 맞지? 만은 충분히 크잖아. 그래서 2개 곱하면 얼마지? 200인가? 그치? 자, 그 다음에 표준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200 곱하기 뭘 해야 돼? 0.98을 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2 곱하기 98이니까 얼마냐? 얼마야? 49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14제곱이네. 맞지? 이렇게 되겠네. 됐니? 그래서 표준편차가 14지. 자, 그래서 y가 221 이상일 확률을 구해보면 z가 14분의 221-200이니까 2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가 BZ가 크거나 같다. 얼마야? 2분의 3이니까 얼마? 1.5 이렇게 되겠네. 그럼 1.5에 해당하는 게 0.43이지. 맞니? 자, 그럼 0.43이니까 이건 1.5보다 크거나 같다지. 0.5에서 0.43을 빼야 되겠네. 그럼 얼마야? 0.07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그럼 이제 사실 첫 번째 유형하고 세 번째 유형 섞어 놓은 거지. 그치? 다 섞어 놓은 거지. 그냥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놈을 표준화 시켜서 확률 계산을 먼저 하고, 그치? 확률을 찾았어. 그 다음에 독립시행을 했으니까 이항분포로 표현을 하고, 이항분포를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고 이렇게 변형을 한 다음에 얘를 다시 또 표준화를 해서 확률 계산을 또 한 거지. 앞에 나왔던 문제들 몇 개를 이렇게 싹 섞어 놓은 거야. 알겠지? 일단 진도는 다 나갔네. 그치?